여름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을 때 겪었던 이야기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저녁 7시 무렵부터 근처 저수지에서 낚시하기로 했다. 모두가 출발할 준비가 다 됐을 즈음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만에 하나 물가에서 묘한 것이 보여도 절대로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되물으니 할아버지는 그리 알고만 있으라며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할아버지의 말을 마음 한구석에 새겨둔 채 우린 낚시를 하기 위해 출발했다. 그날은 바람 한 점 없는 온화한 밤이었다. 우린 저수지에 모여서 낚시를 시작했다. 근처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걸 기다리면서 친구랑 잡담을 나누고 있으니 평소보다 저수지가 울린다는 걸 깨달았다. 옆에 있던 친구가 너무 떠들면 물고기가 도망간다는 말에 자연스레 모두 입을 다물었다. 문득 고개를 드니 잔잔한 검은빛 저수지에 달이 비치고 있었다. 다른 불빛은 각자 가지고 온 손전등 불빛뿐이었다. 저 너머에 있는 달빛을 방해하는 건 아무도 없었다. 나는 넋이 나간 듯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수지 안쪽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다. 검은 그림자였다. 사람처럼 보였다. 사람이 달빛이 비치는 저수지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묘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자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다. 만에 하나 저수지 위에서 묘한 것이 보여도 절대로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 이걸 가리키는 말이었나 싶었다. 나도 모르게 돋은 소름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친구가 저거 사람 아니야? 물가를 향해 작게 소리쳤다. 동시에 모두가 고개를 들어 저수지를 바라봤다. 그 순간 저수지 위에 있던 검은 그림자가 슥 움직였다. 그림자는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이쪽으로 다가왔다. 모두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도망쳤다. 나만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 실제로는 다리 힘이 빠져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런 내 앞에 검은 그림자가 쓱 올라왔다. 가까이서 봐도 그림자처럼 새까맸다. 그림자가 손을 뻗더니 주변을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이상 인내심 싸움이다. 입을 꾹 다물고 숨을 죽인 뒤 조그만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도록 가만히 있었다. 잊고 그림자가 쓱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친구들이 도망친 곳으로 향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림자가 미끄러져 지나갔다. 모두가 도망친 방향을 향해서. 그로부터 비명이 몇 번 울리기까지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가볼 용기도 나지 않아 자리에 주저앉아서 조용히 떨고 있었다. 우연히 지나가는 마을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건 건 그로부터 몇십 분 후였다. 사정을 설명하니 서둘러 친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가주었다. 친구들은 모두 길에 기절해 있었다. 금방 병원에 보냈지만 며칠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다. 침대 위에서 신음하면서 한 명은 헛소리처럼 눈은 안 돼! 눈은 안 돼! 하면서 비명을 질렀다. 도망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아직도 모른다. 의식을 되찾은 친구들 모두 기억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열이 내려간 후 모두 거의 실명 직전까지 시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잔잔한 밤은 소리에 이끌려 다가오지. 이야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진저리 치면서 중얼거리고 계셨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며 묻는 내게 할아버지는 오래된 이야기를 하셨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였다. 옛날 마을에서는 봄에 농사일 하기 전 들불 넣기라는 잡초를 태우는 것이 관리였다고 한다.
그날은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여 성대하게 들불 넣기를 하고 있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어둑한 곳에서 갑자기 하얀 그림자가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깜짝 놀란 젊은이들은 사람이 있다며 소리를 치고 있었다. 잘 보니 외부인이었던 맹인이 들불 넣기를 하는지 모르고 가로변 들판에서 야속을 하기 위해 들판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리저리 소란한 와중에도 불은 들판을 향해 점점 옮겨 붙어갔다. 맹인은 내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잘도 일부러 불을 붙였구나! 라며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 맹인이 내짖는 소리를 들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죽고 싶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죽여주겠노라 격노하며 맹인의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주변이 불로 둘러싸였고 불에 저항할 수 없었던 맹인은 그대로 불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잠깐의 감정으로 젊은이들은 살인을 하게 된 것이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맹인은 그대로 새까맣게 탄 채로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살해당했다. 아무 죄도 없는데도 죽임을 당했다. 절대로 잊지 마라. 지금부터 너희 일족의 눈을 빼앗을 것이다. 내가 죽어서도 3대를 저주해주마. 그 노호를 마지막으로 맹인은 죽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맹인을 근처 저수지에 던져버렸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맹인이 된 젊은이들이 늘어갔고 결국엔 이 마을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도 맹인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나도 최근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불에 타 죽은 맹인의 저주는 3대를 거친다고 했는데 드디어 내가 마지막이다.